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히스토리의 김정현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초코집이라고 해서 Choice and Concentration 집,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사를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1강부터 전체적으로 한 60개 정도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따로 OT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60개 정도의 강좌만 딱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뭐 고급이건 중급이건 간에 일정 합격선 이상 정도의 점수는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점까지는 제가 보장드리지 못합니다. 한국사는 전범이에요. 전범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70점 이상은 받으면 되거든요. 한 그 정도 선에서 한 80점에서 90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압축적인 내용으로, 물론 통 강의를 쫙 들으신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좀 끝낼 수 있을 것인가를 기획했기 때문에 그런 강좌의 컨셉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요, 한국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선사 파트라고 하는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사 시대라고 그러면은 선사라는 말은 선사. 무슨 뜻이에요? 역사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죠? 역사보다 앞이다 이런 뜻인데, 역사 이전이라고 이걸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역사 시간을 배울 필요가 없죠. 역사 이전인데 뭐하러 역사 이전을 배웁니까? 그죠? 이때 선사라고 하는 거는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지 역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역사학에서는 선사란 말보다는 보통 원시시대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선사라고 하는 거는 고고학에서 이제 주로 기록이 없거나 이게 있군요. 이때 사라고 하는 거는 역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기록이라는 뜻이 기록인데, 이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있더라도 극히 적기 때문에 기록만 가지고는 시대를 알 수 없는 상황, 요때를 선사라고 정의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역사를 좀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글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시대란 말이지.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아닌 다른 거를 가지고 시대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그런 게? 뭐 유적이나 유물 같은 것들이겠죠. 그죠? 문자가 없기 때문에 유적이나 유물 가지고 그 시대를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를 유적과 유물을 보고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이런 거? 돌멩이가 나왔어, 돌멩이. 막 깨진 돌멩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 본 사람이 이걸 보고서 도끼 같은데 도끼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X라고 지었어요. 도끼라고 지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어떻게 썼을까 보니까 자루를 달았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손으로 쥐고 쓰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쥐고 쓴 도끼다. 그래서 이거를 주먹도끼, 핸드 X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럼 이거의 명칭은 주먹도끼가 되는 거예요. 뭐한테 썼을까, 이거를? 손에 돌멩이를 쥐고 뭐 했을까요? 뭐 친구를 죽일 때도 썼을 것 같고, 그죠? 부부싸움할 때 쓰고, 여러 가지로. 뭐 땅을 팔 때도 쓰고, 짐승 잡을 때도 쓰고,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다용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이죠. 다용도에 뗀석기를 가지고 사용했던 시대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물들이 여러 개 나오겠죠. 뭐 찌개도 나오고 찌르개도 나오고, 그 당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본다면 이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무래도 이런 유물과 유적들이겠죠. 어떤 유물과 유적이 나왔고 그 시대를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시기를 구별할 때 유적과 유물의 어떤 그 종류와 양을 보고서 시대를 보통 4시기로 구별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별하죠. 그러니까 돌을 쓴 시기는 다시 옛날 석기와 새로운 석기, 금속을 쓴 시기는 다시 청동기와 철기로 구별하는데, 이 4시기는 전부 다 유물과 유적을 가지고 구별한 판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신석기와 청동기입니다. 구석기와 철기가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비중이 높은 부분, 훨씬 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신석기와 청동기가 핵심이에요. 이거 중요한 식입니다.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면은 돌을 그냥 떼가지고 쓰는 식입니다. 깨진 거 갖고 쓰는 식인데, 신석기부터는 돌을 갈아서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부터 매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신석기, 우리 교재 잠깐 보실까요? 신석기 시대, 약간 좀 화면이 흐립니다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는 농경입니다. 신석기부터 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구석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무리지어 다니면서 잡아먹고 주워먹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농경이라고 한다면은 채집 단계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사람이 직접 먹을 거를 생산하는 단계로 바뀐 겁니다. 맞죠? 채집이 농경으로 바뀌었다면 우리 사냥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길러 먹는 거니까. 그렇지, 목축이겠죠. 그러니까 농경이라든가 목축과 같이 사람이 음식을 생산해가는 단계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뭔가 음식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자족해서 쓰는 시대예요. 따라서 이전의 수렵사회에서는, 그리고 채집사회에서는 돌아다니는 데거든요. 먹을 쳐서 끊임없이 막 돌아다니는 건데,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농경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된 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세계사적으로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레볼루션.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인류사에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신석기의 농경과 함께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는 거죠. 자, 구석기까지 한 70만 년 전부터 기원전 8000년까지 구석기였는데 한 70만 년 정도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왜 농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을까요? 뭐 때문일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후변화에 있습니다.